저번 시간에는 이제 좌표축 이거 전에 뭐 했죠? 표준형과 일반형 했어요. 표준형과 일반형. 표준형과 일반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원의 초입이고요. 그냥 정의 수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원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식을 보면 그림이 떠올라야 되고 그림을 보면 식이 떠올라야 된다.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아주 강하게 그걸 강제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로 자꾸 뭐 어려운 말을 쓰나?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이게 감이 안 잡혀. 문제가 봐도 막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2차 함수랑 원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원하고 직선이 나오기도 하고 막 세 개 같이 나오기도 하고 막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런 거 한꺼번에 빵 찍어서 놓으면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약간 위축이 된 채로 문제를 접하면 실력 발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 그림 자주 그리시고 그림하고 공식하고 연결해 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 접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접하려면 요렇게 되는 게 접하는 거거든요. 접한다는 건 쉽게 표현하면은 요 점 근처에서는 이 곡선과 직선이 거의 일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하고 직선도 접하려면 요렇게 되는 건데 중학교 때도 이제 접하는 거 했었죠. 그쵸? 중학교 때 도형에서 접한다라는 말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심하고 접점하고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하라 그랬죠. 그쵸? 이거는 계속입니다.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표시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 꼭 하셔야 되고요. 좌표축에 접한다. 좌표축 X축, Y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경우, Y축에 접하는 경우 얘 그림에 맞춰서 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에 X좌표랑 Y좌표가 있는데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하고 관계가 있게 됩니다. 좌표 자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여기 좌표가 B라고 했을 때 반지름은 그럼 뭐냐? 좌표가 음수면 요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중심의 Y좌표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걔가 반지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림상 이렇게 돼 있잖아. 안 그래? 그림상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접하면은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인데 요게 중심의 Y좌표랑 똑같잖아요. 그쵸? 이해되니?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주냐면 요렇게 세워줍니다. 여기 중심의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게끔. 선생님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면 여기를 뭐 플러스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건 딱히 상관이 없어요. 계산을 했을 때 식을 제대로 세우면은 상황에 맞게 B가 플러스 값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은 크게 없다. 중심의 좌표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X축에 접한다. 어떤 원이 X축에 접하면요. 요런 상황이 되는데 요런 상황이거나 요런 상황이 되거든요. 요런 상황이 되면 중심의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X좌표가 같게 된다. 정확하게는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한글로 설명을 한글로 조건을 주거든요.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이 원이 Y축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을 해줄 때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때는 여기랑 일치하게끔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모르겠다고? 문제를 먼저 풀까요? 중심이 3,-2고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한다고?
이러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방정식을 어떻게 세웠더라? 라고 해서 그 공식을 떠올리려고 하면 안 되고 X축에 접하는 이 상황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니? X축이 가로야 세로야? 가로잖아, 그쵸? 여기 접하는 원을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겠구나.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똑같겠구나. b제곱 이렇게 식을 세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그림을 떠올리지 않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꼭 헷갈려. 꼭 물어봐.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이 알 수 있어요. 질문하는 거 보면 아, 이 친구가 그림, 이미지를 연동을 시키지 않고 있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그림하고 이미지하고 연동이 돼 있구나라는 거 질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야? 항상 이미지하고 연동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한계가 와. 나는 어려운데 쟤는 안 어렵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누적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나는 평범한가? 평범한 것보다도 못한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게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말로 이미지하고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공식이 안 외워집니다. 잘.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X축에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야? 나 아닌 것 같은데? 두 개의 축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왜? 들어와. 끝나고 바로 온 거야? 고생했구만.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같은 경우랑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다른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 오케이? 여기 중심의 X좌표, Y좌표 부호가 같은 이 원은 어디 갔니? 이렇게. 요렇게 두 가지입니다. 요렇게 식을 두 가지로 세팅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쓰지 않아요. 사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요렇게 내가 이런 원을 구하려고 했는데 요렇게 식을 세웠다면 R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정상적으로만 식을 세팅하면 양수, 음수 수준에서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다고 답이 틀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원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구해야 되는데 식을 이렇게 세팅했다. 그러면 R이 허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종류인데 크게 중심이 여기다 여러분들 표시해 보세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아니면 중심이 요렇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적으세요. 네.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 분간해내야 돼. 이쪽인가 이쪽인가. 오케이?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중심이 요거 위에 있고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어머 얘는 문제가 쉽네.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2, 4분면에 있다고 해버렸으니까 벌써 알려준 거야. 우리는 원을 요렇게 세팅해야 된다. 요게 뭐냐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부호가 다르게 세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R, 여기를 플러스 R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중심이 요거 위에 있대.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이 요거 위에 있는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우리 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의 좌표를 먼저 세팅했거든요. 중심의 좌표를 위에 먼저 할까요? 위에 먼저 할까? 중심이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고 1,1을 지나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거 먼저 세팅을 할까요? 요렇게 먼저. 얘는 이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x축에 접하니까 이거 뭐야? a제곱이야, b제곱이야? 그림 떠올리려니까 머릿속에 x축에 접했네? y좌표랑 똑같겠네? 그럼 b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중심이 a, b거든요? 그럼 a, b가 요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a 더하기 3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b에다가 a 더하기 3을 넣을까? 여기 b에다가 이제 a 더하기 3을 넣을게요. b에다가 a 더하기 3을 넣을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1,1을 지난데, 그쵸? 그럼 x에다 1 넣고 y에다 2 넣는 거야? 그러면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면서 a가 나온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a가 2개 나와요. 2개. 오케이?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 2개가 둘 다 답일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닐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해볼게요.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y는 x 더하기 3 위에 있고 1,2 여기 이쯤 어디네, 그쵸? 이쯤 어딘가 여기 3이니까요, 그쵸? 1,2를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 있을까? 몇 개 있을까? 요 점을 지나고 여기를 접한대. 그리고 여기에도 중심이 여기 요 라인 위에 있고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한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좀 더 크게 드려야 되겠네. 요렇게 2개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2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1개 나오면 2개 나와야 되는데 왜 1개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문제도 x축에 접한다 먼저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조건을 적용해 주면 되는 건데요. 요 밑에 문제도 잘 해봅시다. 얘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 선생님이 다른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중심이 x-2y 더하기 3 위에 있다. 저 그림 그려볼까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기울기 양수고 y좌표는 양수네요. 그러면 2분의 1? 뭐 이렇게 생겼나 보네, 이렇게. 그쵸? 맞아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3 그렇게 되네요. 2, 4분면에 있으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림 그리라 그랬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둘 중 하나. 어디에? y는 x 위에 있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요거 지금 하나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런 원을 구하라는 거야. 요런 원 이렇게. 오케이? 원이 한 개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r이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원의 중심을 세팅을 하고 이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r을 구했네요. 오케이? 선생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구할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그냥 y는 마이너스 x와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할 것 같아. y는 마이너스 x하고 요거의 교점을 그냥 구해버릴 것 같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y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해버리면 되죠. 그럼 뭐야? 3x 더하기 3은 0인가? x는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뭐야? 중심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중심의 x좌표. 그럼 중심의 y좌표는? 이게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중심의 y좌표는 1이겠죠. 반지름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1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의 방정식을 세팅하고 중심을 여기에다 대입하는 것도 있고, 오케이?
선생님처럼 여기 위에 중심이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얘랑 교점 구해볼까? 이사분면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밖에 없겠네 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니? 다음 거 할게요. 하겠습니다.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원 뒤에 이게 나와버리네. 뜨시. 다른 표현으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취란 단어는 이제 멸종된 오래된 단어니까 저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이 워낙 또 옛날 사람이지 않니? 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이 움직인 자국, 자취, 발자취 할 때 자취예요. 자취방 할 때 자취 아닙니다. 자취방은 스스로 밥을 해먹는다, 스스로 취사를 한다 해서 자취방인데, 자취의 방정식의 자취는 점이 움직인 자국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 정말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단어니라 일단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볼게요. 그냥 예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메인 스토리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내려면, 점이 움직이는 도형의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랬을 때 답을 낼 수 있으려면 그게 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뭔 소리냐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나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되죠? 아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뭐야? 그게 원이란 말이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뭐야? 점이 두 개야. 점이 두 개. 그림 그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같대. 근데 이런 애들이 한 마리가 아니란 말이야. 또 있어. 누가 있어? 뭐 한 이쯤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랑 같대. 이런 애들 다 모아보면 뭐가 되냐고.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합니다. 수직 이등분선.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가 구하는 게 뭐냐면 1,0과 0,2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모르면 조금 더 헤맬 확률이 좀 더 높다 이거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게.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간단해요. 요 중점 구해주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역수해주면 된단 말이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중점 뭐야? 2분의 1,1이죠. 그쵸? 기울기는 어떻게 돼? 여기 기울기 뭐야? 조금 그림을 너무 러프하게 그렸나? 그림을 그리려면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나? 1,0과 0,2 이렇게 그려야 되나? 0,2 이렇게?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할까? 요렇게? 여기 기울기 몇이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럼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점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1 2분의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려면 4분의 3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단답형이면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단답형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더 중요하다. 모르면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요 A까지의 거리랑 B까지의 거리가 같대. 이 점을 모르겠어. 그래서 점을 X, Y라 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 표현으로는 세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점을 놓으면. 그런데 여기랑 거리가 같다며 거리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1,0까지의 거리죠.
요 점에서 1,0까지의 거리. 여기가 0에서 0,2까지의 거리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정리하는 거야. 정리.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막 정리하는 거야. 요대로는 답이 아니거든요. 저대로는 답이 아니야. 저걸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지. 제곱하면 제곱하고 전개하면 x제곱도 지워지고 y제곱도 지워지면서 뭐가 남은 거지. 근데 얘가 뭐야?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직선이란 말이지. 아,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직선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소위 자취의 방정식 문제들의 대표 유형이에요. 두 점에서 거리가 이번엔 같지 않고 2대 1인 점. 거리가 2대 1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가 1대 1이 아니면 전부 다 1대 1이 아니면 전부 다 원이에요. 원. 다시 한번. 앞에 문제는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같은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대 1이면 뭐라고? 두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보면 직선이 나온다. 수직이등분선이 나오는데 1대 1이 아니면 전부 다 원입니다.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는데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 외분점이 날아가 버렸죠?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이 빠져버리면서 그냥 기본적인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기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이 2대 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 어떻게 이 점을 세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라고 놓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대 1이라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리가 2대 1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쵸? AP의 거리, 루트 AP부터 P라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 X, Y에서 3,M까지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그쵸? 루트 제곱.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양변을 제곱하세요. 제곱해가지고 쫙 전개하는 겁니다. X-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 제곱해야 됩니다. 4의 X-9의 제곱 더하기 4Y제곱.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나요? 전개하세요. 오케이? 전개해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은 4X제곱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몇이야? 18 곱하기 4? 몇이야? 몇이야? 18 곱하기 4가 몇이야? 84, 32, 72? 72X. 72X. 더하기, 뭐야? 81 곱하기 4? 하셔야 돼요. 84 몇이야? 84, 32에다 몇이야? 암산을 안 나왔네. 81 곱하기 4, 84, 32. 324 하시고요.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넘겨서 3x제곱. 다 넘겨 이렇게.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72. 마이너스 66x. 더하기 324에서 9를 빼. 맞아요? 맞아요? 9를 빼. 그러면 315 더하기 3y제곱은 0.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됩니다. 3으로 x제곱 y제곱 여기 개수 맞춰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2x 여기 3으로 나누면 105인가요? 더하기 y제곱 하면은 얘가 여기 답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나오나요? 출제 확률 100%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얘가 뭐라고? 얘가 뭐야? 얘가 원이에요. 얘가 원. 어떤 원이야? 만들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2x는 x 빼기 뭐의 제곱이야? 11의 제곱이죠. 그쵸? y제곱 이렇게. 11의 제곱 몇이야? 121?
그럼 121 추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105는 마이너스 105는 1로 넘겨버리고 여기다 121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인가요? 16인가요? 16이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 아,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2대1인 점을 구해봤더니 원인 것 같아.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원인 것 같아. 그래서 원을 만들어 봤더니 뭐가 나왔어? 아, 중심이 11,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나왔구나.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1이면 자취가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직선. 근데 1대1이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알겠니? 알바노라고? 알겠냐고? 모르겠어?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옵니다. 점과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Q의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건 조금 다른데요. 여기까지 자취가 갑자기 나왔어. 좀 어려운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 뒤에 문제부터는 요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 지금.